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제 제주에 강연이 있었습니다. 강연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는 시간 동안 제가 갖고 있는 아주 좋은 습관 가운데 하나가 국내선처럼 이렇게 짧은 비행선 안에서 항상 신간을 이렇게 읽어내는 습관입니다.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제2의 천성처럼 아주 굳게 자리를 잡은 그런 습관입니다. 덴마크 철학자 스펜 블링크가 쓴 철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책 제목을 참 잘 잡았구나. 철학이 필요한 순간. 근데 사실 자신만의 든든한 철학이란 주관이라든지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삶의 구비구비마다 자신만의 든든하고 또 아주 괜찮은 그런 철학이 있으면 삶의 파고를 헤쳐가는 데 굉장히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첫 번째 그 책에서 얻은 의미는 삶의 의미 어디에 있는가라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근대 심리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죠. 아주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런 젊은 시절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다고 합니다. 그 병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라는 부분을 윌리엄 제임스가 규명을 해보니까 그가 과학 공부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 과학 공부 자체가 그에게 준 그런 메시지가 우주에는 정해진 의미가 없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 이런 주장에 자주 노출됐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우울증에 걸렸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가 우울증을 극복하고 정상인으로 복귀하는데 큰 비용이 들고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그냥 생각을 바꾸게 되죠. 어떻게 바꾸는가 하니까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은 언제 어디서든 자기 삶의 의미를 불어넣을 수 있다. 이 간단한 선택이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됐다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자유의지를 발휘했어. 윌리엄 제임스 이야기입니다. 처음 한 행동은 자유의지를 믿는 일이었다. 제가 그 대목을 이제 쭉 읽으면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낙담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삶이 무의미한 것이라고 그렇게 간주해 버릴 수도 있죠. 그러나 꼭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의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갖고 삶의 순간순간에 자신만의 특별한 의미를 더하거나 부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접하는 삶의 모든 순간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방송을 내보내는 주말 시간 같으면 혼자서 처분해야 될 시간이 굉장히 많죠. 주말에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대단히 무료하게 여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대단히 즐겁고 유쾌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원래 무료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원래 그렇게 유쾌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무료하다고 판단하거나 또 스스로 유쾌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무료한 순간, 유쾌한 순간이 만들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장마철에 대해서 비가 많이 내릴 때는 비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그 속에서 많은 그런 즐거움과 유쾌함과 그리고 보람됨을 체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이고 태도의 문제이고 관점의 문제다라는 점을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정리정돈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주제는 도구화 왜 위험한가. 오늘날 실용성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죠. 실용성이 없으면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측정을 하죠. 측정을 하고 측정치가 기대한 것보다 떨어지게 되면 그거는 쓸모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구화는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들이 다른 것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처럼 취급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도구화의 사례는 어떤 사람을 친구 관계로 만나거나 인간관계를 맺거나 또 사랑을 하거나 이런 것조차도 자신에게 유익하냐
아니면 유익하지 않냐라고 여부를 따지는 경우가 많죠. 오늘날 우리의 활동 가운데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간에 많은 것들이 도구화 기준으로 좋은 선택인지 좋은 활동인지를 판별받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 않고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 만으로 매사를 평가하는 사람을 두고 우리는 도구주의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이다. 도구주의적 사고란 표현이 아주 멋있습니다. 도구주의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이다. 그런데 도구화가 가져오는 폐해는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구화는 우리 삶에서 정말 의미 있는 것을 너무 쉽게 가려버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면 일이 되어버린 놀이라든지 또 일이 되어버린 독서는 더 이상 즐거움과 충만함을 제공하는 그런 원천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삶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서는 쓸모 있는가 없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우리 자신이 어떤 그런 실용성을 넘어서 그 활동 자체, 행위 자체에 대해서 가치를 두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은 모든 활동을 도구화해버리게 되면 남는 것은 공허함이나 허무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 간에 항상 첫 번째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활동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 하나 염두에 둬야 되고, 그리고 어떤 활동이 갖고 있는 실용성이나 유용성도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그 활동 자체가 갖고 있는 선함, 아름다운, 고귀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가치를 둘 수가 있으면 도구화가 가져오는 허무주의의 덫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구화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공허함 같은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